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요즘입니다. 최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체감 경기 임금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선영 조직국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선영 조직국장입니다. 네. 통상 물가 관련 조사는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결과도 내놓는데 이 민주노총에서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진행이 된 설문조사인지 좀 개요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엄청난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체감 경기 임금 실태 전국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온라인 및 대면 설문을 병행해서 진행을 했고 물가와 경제 상황, 임금 대비 생활비 실태, 또 최저임금 인상 요구 등을 물었습니다. 전국 16개 지역에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수는 전국에서 7,509명이었고 그중에 노동조합 가입자나 사업주, 무직자, 동일 IP 응답자를 제외한 순수 미조직 임금 노동자 5,377명에 대한 통계 분석 자료를 조출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순수 미조직 임금 노동자 165명에 대한 통계 분석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간략하게 보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60.6%가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이었고 100인 미만 사업체 소속은 전체 81.2%에 달했습니다. 네. 또 58.8%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고 37.5%는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응답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대구 지역은 특히나 중소 영세 사업체가 많았고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서 월 200만 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37.5%로 중소 영세 업체의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항 중에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올해 최저임금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84.2%였고 이에 반해서 충분하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비를 감당하기에 매우 역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저임금 결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생계비가 47.6%, 물가 상승률이 40.8%로 각각 나타났는데요. 특히 생계비는 가구 생계비를 개인 생계비보다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많이 고려하는 것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노동자의 체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결론적으로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속한 대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 역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생계를 감당하기 역부족이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서 상당한 폭의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최저임금이 9,620원이죠? 네. 예, 노동계는 한 12,000원 정도로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된다면 일자리가 최대 7만 개 정도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전망 좀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기업, 특히 중소영세업체나 자영업자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그 요인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전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또 실직 경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실직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중소영세업체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실직 사유를 조사한 결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31.7%, 자발적 이직이 22%, 계약 만료나 공사 사업 종료가 17.1% 순으로 나타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축소는 2.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업체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00개 업체 중 2개 업체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를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릴 고민과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노동자의 구매력이 상승하면 경기가 활력을 띨 수 있는 문제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그 퍼센티지 말씀하신 내용은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구시가 5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우선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대구 지역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라니 저도 들어보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구시에서도 밝혔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고 또 단순하게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그 일자리의 질을 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늘어난 취업자 수가 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 근로자가 2만 명 수준이고 그 외에 임시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가 2만 명이었습니다. 또 무급 가족 종사자가 대폭 늘어난 것도 취업자 수가 늘어난 데 한몫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만 지역 노동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다소 일러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것이 좀 실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함께 먹고 살 만한 질 좋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고 그런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시 고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1년을 맞았는데요. 지역 노동계가 바라보고 있는 홍 시장의 공과라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과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2011년 서울에서 시작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노동정책을 실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대구에서도 2021년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지역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함께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 취임 이후에 이전에 발주됐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조사만을 마쳤을 뿐 이후 절차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제 역시 대구시는 전국에서 꼴찌로 조례를 통과시켰었는데요. 조례 부칙에 시행 시기를 23년 1월부터라고 명시했음에도 지금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고 논의를 위한 생활임금위원회조차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느리지만 그래도 앞을 향해 있던 대구시 노동정책이 이제는 뒤로 아예 돌아선 느낌입니다. 노동계뿐 아니라 지역에서 다양한 의제로 활동하는 단체들도 역시 좀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토론 청구 계약, 또 인권위원회 폐지, 제2의료원 설립 무산 등 홍 시장의 말 한마디로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홍 시장 취임 1년, 모두가 공감한 단어는 바로 퇴행입니다. 공로가 있다면 바로 이런 퇴행, 정책 후퇴로 지역 단체들이 함께 싸우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다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간단하게 전해주시고 전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역시 듣고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1년을 퇴행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요. 전국적인 규모에서 역대급 퇴행을 보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단협이나 규약 시정 명령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집요한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 노동절 우리는 소중한 동지 한 분을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민주노총은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을 2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 불편한 지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의 작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 주시고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을 적극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총파업에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의 임선영 조직국장이었습니다.